자,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인데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생명과학 2 과목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을 보게 될 텐데요. 9월 모의평가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15번하고 20번 문제. 자,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15번, 20번 문제와 같은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 코드표 완벽하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 이 찾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또 이와 유사한 문항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둬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자 1번부터 20번까지 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요. 자, 내용도 정리하고요. 올해 수능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현미경에 관한 문제죠. 바로 C는 광학 현미경이 되겠고요. B는 투과전자 현미경, A는 주사전자 현미경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을요 3번을 잘 골랐을 거예요. 니은에 보면 입체 구조를 관찰한다고 했는데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지만 입체 구조, 표면 이런 것들 잘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니은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디귿에 보면 살아있는 세포는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얇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금속으로 표면을 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골라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는요, 대장균은 세균, 그쵸? 원핵세포가 되고요. 아메바, 그 다음에 식물세포, 진핵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고르면 안 되죠. 대장균 핵막이라는 게 없어요. 원핵세포로 막으로 된 세포 소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은 설명이고요. 대장균, 아메바, 이 세포들은 원핵세포, 진핵세포 모두 단백질 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보솜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메바, 공변세포, 식물세포 이거는 다 진핵세포잖아요. 그러면 세포과 관련이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세포 소위관을 갖고 있죠.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여러분들 니은 디귿을 잘 골랐을 거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효소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 저해제 유무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해제도 경쟁적 저해제냐 비경쟁적 저해제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 반응 속도가 가장 빨랐던 A가 그렇죠? 저해제가 없을 때고요. 그 다음 B는 저해제가 있는데 자, 최대 반응 속도에 도달해요. 기질의 농도가 충분해지면 저해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죠. 경쟁적 저해제가 첨가돼 있을 경우고요. 그렇다면 C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첨가된 경우다.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와보면요. 자, 기질의 농도가 S1일 때, 자, 초기 반응 속도죠. 우리가 볼 때 지금 시간이 X축이에요.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 생성물의 농도의 변화, 이게 바로 반응 속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반응 속도죠. 기울기가 반응 속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초기 반응 속도, 요 기울기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기억이 A에 해당할 거고요. 자, 그 다음 기울기를 갖는 니은이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가장 작아서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린 게 요 디귿이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이걸 물었어요. 효소의 총수분의 기줄과 결합한 효소의 수. 자, 이 비율이 크다는 건요. 반응 속도가 높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A와 B에서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반응 속도 어느 게 더 빨라요? A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B보다는 A가 빠르기 때문에 A에서 이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효소기질 복합체 농도가 높다는 것, 농도가 크다는 것, 높다는 것은 많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니은에서 물었어요. 자, 니은에서 자, T1과 T2. 그러면 기울기를 보셔야죠. 이때가 기울기가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어때요?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죠? T1일 때가 더 효소기질 복합체 농도가 높다. 예, 정답이죠. 이렇게 골라야 되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4번 기억 니은을 쉽게 골라냈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요, 자, 이 세포 과정 중에 지금 A가 이제 포도당이잖아요. 그럼 포도당 이렇게 적고 B는 피루부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에탄올, 하나가 젖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에탄올. 근데 여기 이제 젖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탄소수 B를 물었으니까요. 탄소수는요, 포도당은 6개, 피루부산 3개, 에탄올 2개, 젖산 3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비율이 나와 있어요. 3대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대 이렇게 3대 2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디귿이 결정이 되네요. 이게 디귿이죠. 에탄올이 디귿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이 1대 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대 6 1대 2고요. 3대 6 1대 2예요. 그쵸? 자, 그러면 리을이 포도당이라는 게 바로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기억이 탄소수하고 수소수 이 비율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젖산이죠. 왜냐하면 젖산은 자, 탄소수 3개, 수소수 6개. 자, 피루부산은 수소수는 4개잖아요. 3분의 4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요게 기억, 요게 니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기억은 D, 젖산에 해당하는 물질,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 니은이 디귿으로 되는 과정 볼까요? 니은이 디귿으로 되는 이 과정에서 지금 뭘 물었냐면요. NAD 플러스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어요. 자, 이 과정은요, 피루부산이 에탄올로 뭐 돼요? 환원이 되는 과정이야. 그렇죠? 이 과정에서 NADH가 뭐 됩니까? 바로 산화가 됩니다. 그렇죠? 피루부산은 환원되고 NADH는 산화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따라서 니은이 맞지 않은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리을이 니은으로 되는 과정. 자, 요 과정은요, 해당입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기질 수준 인산에 의해서 ATP가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따라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을 골라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 과정 피루부산이 에탄올로 환원되었고요. 그때 수소는 누가 줬느냐? NADH가 준 거죠. 그래서 NADH가 산화됐고 피루부산은 환원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환원되었고요. 수소 누가 줬어요? NADH가 줬다는 거죠. 그래서 NADH가 NAD 플러스로 이제 산화가 된 거죠. NADH는요. 그리고 피루부산은 환원된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이 종분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계통수를 보자고요. 기억과 니은, 자, NAD 유형 관계가 가깝습니다. 그럼 최근에 갈라져 나온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쪽에서 보니까 지금 보시면 C가 가장 나중에 나왔는데요. A로부터 나왔어요. A로부터. 그래서 A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맥이라고 하는 격리된 산맥이 형성되면 이제 지리적 격리가 된 거잖아요. 지리적 격리 이후에 새로운 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소적 종분화가 된 거고요. 그럼 이 디귿은 뭐가 돼야 돼요? B가 되는데, 자, B는 지금 어떻게 출현했냐면, 자, 섬이 분리가 됐어요. 지리적 격리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나타났거든요. A로부터 B가 나타났을 때, 이거는 바로 이것도 이소적 종분화가 되겠죠? 예. 이소적 종분화, 이소적 종분화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는요, 디귿이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수정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기억이 디귿으로부터가 아니라 디귿은 기억으로부터 분화되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B는 A로부터 분화된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이 B는 A로부터 지금 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소적 종분화가 2번 일어났어요. 2번. 네, 그래서 디귿만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2번을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 종분화 문제를 풀 때 가장 최근에 갈라져 나온 종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리적 격리 이후에 새로운 종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이소적 종분화에 해당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6번입니다. 자, 이 켈빈으로 일부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과정, CO2 고정하는 과정. 자, 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 여러분들 알고 있죠? 루비스코라는 효소입니다. 루비스코라는 효소. 이때는 명반응 산물이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루비스코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CO2가 고정이 되고요. 자, 그럼 이 Y라는 물질이 결정이 되죠. RUBP예요. RUBP.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3PG라고 하는 자, 삼탄소 화합물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요게 탄소수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탄소수가 5개요. 그러면 5, 6개 30개니까. 그러면 자, 이게 30개. 그렇죠? 그러면 삼탄소화합물 10개가 RUBP를 만드는 과정. 자, RUBP가 재생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바로 G3P가. 그렇죠? G3P. 10개를 가지고 RUBP를 재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RUBP 재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이 맞지 않습니다. 포도당 합성 과정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은 RUBP를 재생하는 과정이죠. 재생. 그렇죠? 그럼 포도당 합성은요. 두 개의 G3P로부터 그렇죠? 포도당 합성하는 과정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이 과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과정 나에서요. 나에서 이때는 명반응 산물이 이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NADPH가 사용되는 것은 자, 3PG가 G3P로 이렇게 환원되는 과정에서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니은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상기 순을 물었는데요. 여기에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는 2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비율은 1이다. 정답이죠. 정답은 디귿만 골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 수능 볼 때도 6번까지 이 첫 번째 페이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약간 조금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이제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 역시 강합성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지금 산소가 발생하는 쪽에 모여들어 있죠. 바로 호기성 세균입니다. 호기성 세균이고요. 자, 그리고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산소 18, 이 동위원소가 들어있잖아요. 요게요. 그럼 요게 이제 발생된 산소, 이렇게 동위원소 산소 18로 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여기에서 이제 산소 기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산소는 이렇게 지금 이 산소 18자리를 갖지 않은 그런 이제 산소 기체가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 봅니다. 자, X는 호기성 세균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요렇게 산소 18 동위원소를 갖고 있는 산소 기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핵함 광합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렐라 강합성을 하고 있어요. 자, 공통적으로 지금 산소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난 것이죠.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ATP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자, ATP뿐만 아니라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서 NADPH하고요. 그다음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우리가 산소 기체가 발생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요. 기억 니은 대에서 다 골라야 돼요. 네. 자, 이어서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어떻게 푸시냐면요. 특징을 먼저 잡는 게 좋아요. 네, 특징 잡고 그 다음 이제 해당하는 생물 잡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미씨가 있다, 씨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종자식물 거기서 찾아볼까요? 네, 은행나무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관다발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치식물 이상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고사리하고 은행나무가 있겠네요. 고은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 식물계에 속하는 것은요. 지금 선태식물,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이런 것들이 식물계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다시마는 식물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이 다시마 갈조류 있잖아요. 미역다시마 갈조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사리, 자, 고사리, 뿌리깨 이건 선태식물이니까요. 이끼니까. 그다음 은행나무 요게 이제 식물계에 속하죠. 자, 그럼 볼게요. 자, 특징 중에 자, 지금 보시면 하나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5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특징 이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요게 있잖아요. 이게 5여야 된다는 거죠. 그쵸? 요게 특징 3이 되고요. 그러면 요걸 갖고 있는 3의 특징 갖고 있는 얘는 은행나무다 이거죠. 은행나무.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선생님, 다시마는요, 이 특징
아무것도 없네? 없죠. 그럼 다 X인 생물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다시마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다 X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특징 두 개. 그쵸? 요게 바로 1번 특징이 되겠죠? 두 개가 있으니까. 요게 2번 특징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가져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특징만 갖고 있는 게 이게 뿌리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사리, 이렇게. 그래서 고사리 뭐 두 개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합니다. 자, A하고 B요. 자, 뿌리끼, 선대식물, 그 다음에 고사리, 양치식물. 얘네들은요, 씨가 없어요. 씨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번식을 하느냐? 포자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자식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석송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셔야죠. 고사리, 새뜨기, 석송. 뭐냐면 양치식물이에요. 양치식물. 그러면 양치식물은요, 씨가 없어요. 포자로 번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징 3이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치식물 세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고사리, 그 다음에 쇠뜨기, 석송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다시마인데요. 갈조류잖아요. 그렇죠? 갈조류이기 때문에 괄조소를 갖고 있습니다. 갈조소가 들어있고요. 물론 엽록소도 가져요. 그렇죠? 엽록소 뭐하고 뭘 가져요? A와 C를 갖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4번을 골라야 합니다. 이렇게 풀어가시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자, 유전자 발현과 관련돼서 비교적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세포들은요. 체세포들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보면 유전물질을 복제해서 세포가 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세포는 유전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체세포들은요. 그렇죠? 세포들이 갖고 있는 유전물질 다 똑같다는 거예요. 체세포들이 갖고 있는 건요. 근데 세포마다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가 차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왜 그렇습니까? 갖고 있는 전사인자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그렇죠?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니라 발현되는 조절 유전자, 전사인자를 만드는, 그렇죠? 그게 발현된 유전자 종류의 차이가 있어서 갖고 있는 전사인자가 다르고, 그러면 전사인자를 어떤 걸 갖느냐에 따라서 또 발현되는 유전자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생각을 가지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억 읽어볼게요. 자, 요 MAFA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전사인자에 의한 조절은요, 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사인자 결합부에 전사인자 결합을 해서, 그쵸? 전사기지 복합체를 만들어야지만 전사가 되는데, 자, 그 과정은 바로 핵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에서 일어난다? 정답이고요. 자, 전사 단계에서의 조절? 당연히 핵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왜냐면 진핵세포, 동물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간세포도 그렇고요. 이자세포도 그렇고요. 유전자, PDX1을 암호하는 유전자는 다 존재해요. 어떤 체세포나. 그렇죠? 그게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않느냐는 차이일 뿐이지 유전자는 다 들어있다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정답을 또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서로 다른 입체 구조를 갖는 전사인자. 그럼 단백질 구조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DNA 염기서열이 다른 거거든요. 같을 수가 없죠. DNA 염기서열이 동일해서 그럼 뭐 같은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서열이 다르고, 그러면 유전자 들어있는 DNA 염기서열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3번을 골라내면 되겠죠. 예. 자, 이어서 10번 문제인데요. 자, 10번 문제는요. 지금 세포 안 농도가 바깥쪽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능동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성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1, 이게 능동성이죠. 능동소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촉진확산입니다. 2는요. 자, 지금 보시면 세포 안의 농도가 높으니까요. 세포 안쪽으로, 세포 안이 될 거고, 안쪽으로 능동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억은 요 A에 해당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답 확인합니다. 기억은 A다. 정답이고요. 자, 이쪽이 세포 안쪽이어야 돼요. 세포 안쪽으로 능동성하기 때문에 안쪽 농도가 바깥쪽보다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맞는 설명, 안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A는 아닌데 바뀌라고 했으면 틀렸네요. 수정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자, 요 B의 이동이요. 이건 촉진확산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지 않고요. 정답은 1번 기억을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복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뭐 기억, 니은 이렇게 지금 배지를 옮겼다고 했고요. 질소 14, 질소 15 둘 중에 뭔지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게 3세대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자, 거기에 보시면 실험 결과 3세대 DNA를 추출한 결과입니다. 상층 여기를 A라고 했고 이걸 B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3세대는 어디서 배양했냐면 이거를 G1, 1세대를 니은으로 옮겨서 배양한 결과잖아요. 그러면 여기 니은에서 배양한 결과인데 지금 보세요. 하층이 없어요. 하층이. 그렇죠? 이거는 어디로 옮긴 거냐면 질소 14배지로 옮긴 거죠. 질소 14. 그래서 이게 질소 14가 포함된 배지다. 니은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DNA는 질소 14가 들어가니까 15, 15로 된 건 없다는 거죠. 이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자, 3세대. 자, 3세대. 지금 보면 14, 14. 자, 14, 15. 자, 15, 15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자, 3세대라면 자, 제로 첫 번째 시작할 때 한 개부터 시작했다면 2의 3승이니까 8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8개인데 그러면 같은 비율이니까 이게 4대 4. 그렇죠? 이렇게 4, 4. 8개 중에 그렇죠? 반반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2세대 때는 어땠느냐? 이게 지금 배지가 지금 질소 14 니은 배지에서 배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1대1로 나온다면요. 이게 14, 15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4개가 있었을 거고요. 그쵸? 예, 그래서 4개가 있었으니까 14, 14 4개, 15, 14 또 4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0 1세대였었는데 여기는 요 니은 배제, 여기서 이제 기억 배제에서 지금 배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5에서 배양한 결과인데요.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중간 거만 나오려고 하면 이게 원래 15, 15 여기 이제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총 15라는 가닥 4개를 중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얘도 여기 있었던 거죠. 이게 15, 15짜리가 그대로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3세대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A와 B DNA에서 물었어요. A와 B. 자, 요 DNA와 요 DNA 있는 건요. 복제된 거니까 염기수율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염기수의 비율은 똑같겠죠. 지금 염기수율이 똑같은 거니까, 복제된 거니까 똑같은 DNA거든요. 염기수율이 동일한. 그래서 이 수가 서로 같을 거고요. 자, 그리고 1세대 DNA는요. 지금 보세요. 1세대 DNA는 자, 이 하층밖에 없어요. 예, 하층에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층에만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3세대를요. 다시 옮긴다고 합니다. 어디로 옮기냐면요. 기억으로 옮긴대요. 그러면 질소 15 쪽으로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세대까지 얻는데요. 자, 그러면 해보면 되죠. 뭐 4세대, 5세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없고요. 자, 여기가 각각의 사슬 주문해서 만들 거니까 이게 4개였으면 8개가 주형이 될 거고, 그러면 8개, 14, 15가 생길 거고, 여기서 이제 4개 또 만들어지면 4개를 갖고 또 만들어지면 8 더하기 4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고요. 15라는 가닥에 4개 있었으니까 이게 4개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12개, 그쵸? 그 다음에 12개에서 여기 8개 만드니까 2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에서 요 비율은 지금 보니까 30분의 얼마입니까? 32네요. 그쵸? 32분의 12가 나오네요. 그렇죠? 32분의 12.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얼마죠?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8분의 3이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고요. 물론 뭐 6분의 1이라고 하는 비율이 자 지금 보세요. 이게 만들어지면 2, 5, 32개니까 그쵸? 32분의 얼마였을 때 6분의 1은 비율은 나올 수 없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물론 풀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을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인데요. 자, 12번 문제는요. 자, 지금 보시면 오피론에 관한 문제거든요. 지금 저땅 배지에서 배양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1번과 2번은요.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한 개가 결실됐어요. 프로모터, 작동 부위, 조절 유전자 중에서 한 개가 결실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두 개가 결실돼 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 문제가 좀 굉장히 쉽게 출제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15번, 20번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출제자가 조금 쉽게 문제를 출제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 저땅분해 요소가 생성된다는 점에서요. 지금 프로모터 돌연변이는 없는 거예요. 프로모터에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 이 전사가 안 되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은 프로모터 돌연변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다 결합을 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X가 나와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X 이건 안 되죠.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결합해서 그렇죠? 전사가 돼서 지금 보면 다 뭐죠?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O가 돼야 되겠죠? 됐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에 결합했다. 그럼 전사 안 되죠. 그러니까 생성이 됐다는 건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에 다 결합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X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O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럼 이게 다 X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에 결합하는 이게 바로 디귿에 해당할 거고요. 억제 단백질 작동부에 결합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다 생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적당과 그 다음에 억제 물질 결합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저땅부에서 억제 단백질하고 결합을 왜 못하느냐? 억제 단백질이 지금 없으니까요. 이거 조절 유전자 결실이구나. 조절 유전자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2번은 뭐냐? 2번은 작동부 이상이죠. 예, 작동부에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3번은요. 이거는 예, 조절 유전자하고 작동부위 두 개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이거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조절 유전자에서 저 억제 단백질 안 만들어지잖아요. 결실돼 있으니까 결합 못 하죠. X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내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죠. 자, 정답 확인합니다. A는 X가 돼야 되겠죠. 네, 따라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기억은요. 억제 단백질과 저땅의 결합이다.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조절 유전자하고 그 다음에 작동 부위가 지금 결실된 그런 돌연변이죠. 예,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는요. 지금 보시면 이 형질 전환이 일어난 것이 뭐냐? 지금 배양액에 지금 알령균들이 다 들어있는데 형질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 경우만 배양액 1에서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배양액 1에서는 R형균이 S형균 형질 전환 되었다는 거야. 그렇죠? 죽은 S형균 추출물에 있는 DNA가 분해가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C예요, C. 요 C가 DNA 분해 요소라는 거죠. 예, 이렇게 알아내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정답 확인합니다. 자, 기억 S형균이고요. 피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A 분해 요소는 C입니다. C. 예, 그래서 니은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C의 기준은 DNA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3회는요. 형질 전환된 S형균이 없어요. 그냥 R형균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번 기억을 골라야 되겠죠. 자, 이어서 14번 갑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지금 세포 과정에서 지금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나와 있네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자, 보세요.
피루부산이 산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탈탄산 반응, 탈수소 반응, 그 다음에 아세틸기 전이 반응 일어나는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가 요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피루부산 산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TCA 회로 과정 중에서 알파케토 글루타산이 석신산으로 산화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 자, 탈탄산 반응, 탈수소 반응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문제에서 과정 1이 요 기억에서 일어나는데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네요. 이쪽이요.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내막, 요게 외막, 여기가 이제 세포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합니다. 과정 1과 2에서 모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니? 그럼요. CO2가 그래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정답이고요. 그 다음 과정 2는요. 어디서 일어나니? 물었어요. 1과 2는 다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기억에서 정답을 고르시고요. 자, 전자전달기에서 능동송을 시킬 때 수소이온의 이동 방향을 물었거든요. 능동송은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는 수소이온을 막세의 공간으로 능동송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능동송을 시킨다. 예, 정답이죠. 정답은 5번을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요즘 문제 15번입니다. 자, 이 15번 문제가 돌연변이 문제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애를 먹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W의 이중가닥 중 한 가닥 염기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주형인지 비주형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비주형이라고 한다면 여기 AUG가 나옵니다. 그렇죠? AUG 게시코드 나오고요. 쭉쭉 이렇게 3개씩 끊어가 보는 거죠. 자, UAG가 나왔어요. 중력. 이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주형 가닥이라고 하면요. 요 AUG가 나오려면 여기 TAC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이거는 비주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죠? 게시코드온.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결코드 이렇게 잡히네요. 자, 요게 W, 그렇죠? W, 요게 이제 전사가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게시부터 종결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번에는요. X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자, X에서는요, 뭐냐면, 2개 사이토신이 결실됐다고 합니다. 2개. 그러면 주형 가닥에서 사이토신이 결실되면 여기서는 G가 결실이 돼야 돼요. 그쵸? 자, 사이토신 2개가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G가 2개가 빠져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다른 위치 1개의 염기가 삽입이 돼서 자, 6종류 아미노산이 됐고요. 3번째가 아스파트산, 5번째가 아르진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AUG. 자, 그러면 요게 빠질 수 있겠네요. GG, 그쵸? 그러면 CAG가 되고요. CAG 그러면 글루타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AU. 아스파트산 맞잖아요. 3번째 아스파트산 나왔어요. 이게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H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AU죠. 네, GA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파트산 3번째 됐죠. 자, 그 다음 GGA고요. GGA 글라이신이고요. 자, GGA 다음에 5번째에서 지금 뭐가 나야 되냐면요. 아르지닌이 와야 된대요. 자, 그런데 AAG 그러면요. 이거는 라이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르진이 되려면 AGA면 되지 않습니까? 요게 들어오면 돼요. 요로 삽입된 거예요. 요 G. 그러면 주형 가닥에서는 C가, 그렇죠? C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죠. 주형 가닥에서. 그래서 거기에 한 개 염기가 삽입되었다. 주형 가닥에. 그건 뭐냐? 사이토신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기억은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찍을 때는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억은 포함해서 찍어야 되니까 2번, 4번은 제껴야죠. 그렇죠? 이렇게 사이토신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아르진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GA죠. 자, AGA 다음에 GGA 그 다음 뭐죠? AGC 그 다음 UCU가 되고요. 그 다음에 AGC 다 세린이네요. 그 다음 UAG 종결코드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종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메사이오닌, 그 다음에 글루타민, 그 다음에 아스파트산, 글라이신,
아르지닌. 자, 여러분 5개, 그쵸?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요. GGA 뭐죠? 글라이신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다 세린이니까, 그쵸? 6종류가 나오네요. 6종류. 예, 이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Y 한번 가볼게요. 자, Y 같은 경우는요, X의 주연가에서 T민이 결실됐대요. 그럼 T민이 결실됐다고 하면, 주연과 T민이 결실되면 A가 결실돼야 되거든요. A가, 그쵸? A가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고, 9종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9개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스파르탐과 히스티딘이 들어있대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가 결실되고 하나가 삽입됐기 때문에 개수 종류가 똑같고요. 요게 지금 아미노산이 6종류에서 9종류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종류를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 아스파르탐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AUG, 자, CAG. 아스파르탐이 있어야 돼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를 한 번씩 빼보면 되는데, 만약 이걸 뺀다고 하면 GGA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라이신. 자, GAG, GAA. 글루타민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빼면 어떠냐? GAG, GAA. 이것도 안 돼요. 이거 2개는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GGA가 되고, 그렇죠? AG. 자, 이렇게 되고 이걸 한번 빼보는 거죠. AGG. 이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AGG. 바로 뭡니까? 아르지닌이 되겠고요. 그 다음 GAA죠. GAA 글루탐산이고요. GCU 알라닌입니다. 그 다음 히스티딘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A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CAU. 그쵸? AGC 세린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9종류 아미노산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이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삽입이 된 거죠. 요 A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연 가닥에서는 뭐가 삽입됐을까요? T. 그렇죠? 그래서 요 A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Y를 우리가 알아냈고요. 자, 또 Z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아미노산 A와 B를 2개씩 갖고 있대요. 자, 이걸 또 찾아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AUG고요. 자, 연속된 거 2개가 빠져서 지금 아미노산이 그 안에는 같은 게 2개씩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이 2개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CA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2개가 빠졌다 그러면 CAA지 않습니까? CAA 바로 글루타민이고요. UGG 트리토판이고요. AAG 라이신이고요. GJ 글라이신이에요. 그러면 AGC, UCA 세린이고 UAG 종결 코드. 그러면 세린만 2개 나오니까 이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GAU 이렇게 일단 쓰시고요. 자, 이번에는 요 GG가 빠지면 어떠냐 이거요. GG가 빠졌을 때는 자, AAG 라이신이고요. GGA 글라이신이고요. AGC UCA 세린. 그럼 세린만 2개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또 안 되겠다는 거고요. 자, GG. 그럼 여기에 빠지면 어떠냐라는 건데 AA가 이게 빠지면 가능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GGG지 않습니까? GGG. 그럼 글라이신이고요. GGA도 역시 글라이신이야. 얘하고 얘가 글라이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GC UCA. 자, AGC UCA. 이게 이제 또 세린이거든요. 이게 세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UAG 종결 코드 나오니까 지금 자, 글라이신 그 다음에 세린 2개씩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 푼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려면요, 코드표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코드표를 외우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 시간 내에 절대 못 풀죠. 그래서 선생님이 코드표 외우는 방법 무료 강의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표 그걸 보시면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기억은 뭐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Z 7번째 아미노산.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요거잖아요. 그쵸? 그럼 엔티코드를 물었으니까 UGA네요. 5'에서 3'. 자, 그러면 3' 말단을 물었기 때문에 아데닌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데닌이다.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X와 Y에서 자, A하고 B, 그럼 글라이신하고 세린 X와 Y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찾아볼게요. 자, GJ 글라이신 이렇게 있습니다. GJ 글라이신. 자, 세린이죠. 요거 세린입니다. 이렇게. 자, 이쪽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글라이신 있고요. 자, 쭉 가볼까요? 세린 여기 또 있네요. 아, 세린이 GCU니까 이건 알라닌이니까 안 되죠. 네, 그럼 빨리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GCU는 알라닌이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AGC. 자, 그러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총 개수는 7개다.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3번을 골라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드표를 완벽하게 외운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특징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개통수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은 먼저 확인합니다. 이게 몇 개과 몇 개 속으로 되어 있는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거든요. 자, 확인해 보면 3개의 과 밑줄 치시면서 3개의 과구나. 그러면 보조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가 같은 과, 그 다음에 요거 3부터 4, 5, 6, 3부터 6까지가 같은 과, 그렇죠? 그 다음에 G가 또 다른 과, 이렇게 3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걸 이제 1부터 6까지 A, B, C, D, E, F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요, 저는 뭐냐면 가장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을 찾아요. 그게 쉽거든요. 그래서 특징을 갖고 있는 놈, 많이 갖고 있는 놈과 특징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형이 서로 가까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얘잖아요, 얘. 이 5번, 얘가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특징 가장 많이 5개를 갖고 있는 건 요 B잖아요. 이게 B라는 거예요. 얘가 5개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그럼 얘하고 공통된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니까 D, 하나, 둘, 셋, 4개를 가져요. 4개. 그럼 요게 D죠. 이게 D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F입니다. 이렇게 3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F가 되겠죠. F가 되고요. 자, 다음으로 특징을 2개를 갖고 있는 게 나오네요. 예, C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A하고 E인데요. A하고 E는 뭐 하나만 특징을 갖고 있고요. 공통으로 B하고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인데 A하고 E는 A가 3개, E가 2개를 가지니까, 그쵸? 하나, 둘, 3개를 갖고 있는 얘가 A, 얘가 2개를 갖고 있는, 2개 특징을 갖고 있는 E라는 게 이렇게 잡혀버리죠.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자, 3은 C가 되겠죠. 그래서 C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F가 뭐에 해당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F가. 그럼 F는요, 지금 B하고 D만 갖고 있는 특징, B하고 D만 갖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B하고 D만 갖고 있는 특징? 자, 보세요. B하고 D는 발을 공통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고요. C하고 F가 이거는 지금 같은 과잖아요. 같은 과. 그래서 C하고 F는 같은 과에 속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인데요. 돌연변이 병모 효과. 자, 유전자 풀을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병모 효과 그러면 바로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는 현상의 하나의 예가 됩니다. 유전적 부동 그러면 병모 효과하고 창시 효과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볼게요. 맞지 않죠? 병모 효과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 자, 니은은 창시화 효과에 대한 설명이네요. 따라서 맞지 않고요. 정답은 요 디귿을 골라야 되겠죠? 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지금 집단 1과 2가 있고요. 하나의 집단만 뭐냐면 맨들 집단이에요. 자, 지금 검은색 몸 대립 유전자하고 회색 몸 대립 유전자 나와 있는데 우열관계는 분명한데 어느 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 조건에서.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자, 집단 1이 있고 집단 2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게 우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A가 자, 검은색 몸 대류전자가 우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P가 되고 이게 Q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A 스타. 자, 그러면 P 제곱 요거는 EPQ. 그렇죠? P 제곱 더하기 EPQ 분의 자, 요거 P 제곱이고요. 더하기 요거 EPQ 곱하기 2분의 1. 요게 A 스타니까 절반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A는요. 그래서 PQ가 되죠.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1 플러스 Q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Q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객체들 자, P 제곱이죠. 자, EPQ죠. 자, 이 중에서 자, A 자, 생세포 A가 들어있을 확률 그러면 이런 객체들은 무조건 그렇죠? A가 들어갈 겁니다. P 제곱 자, 더하기 자, 이 객체 이 확률이 EPQ인데 생세포에 A가 들어갈 확률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PQ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P로 약분을 시켜버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P 플러스 Q가 되니까 1이고요. 자, 여기는요 P 플러스 2Q가 됩니다. 그렇죠? 요 P를 다 지워버리니까 이렇게 약분을 시켰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는 자, P 플러스 Q 더하기 Q니까 1 플러스 Q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죠. 바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1 플러스 Q분의 1이다. 자, 이게 집단 1에서 8분의 5라고요? 그럼 8분의 5. 그럼 Q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Q 값은 5분의 3이고요. 자, 5분의 3. 자, 그러면 P 값은 5분의 2. 이렇게 결정이 되죠. 되겠습니까? 자, 이 값이 9분의 5인 이 집단 2에서는요. 9분의 5. 자, 그러면 9분의 5면요. 5 더하기 5Q 이꼬르 9니까 계산해 보면 Q는 5분의 4네요. 네. 5분의 4. 이건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근데 A가 열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A 스타 이게 우성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자, 좋아요. 자, 그러면 회색몸이 우성이고 이게 검은색이 열성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자, 보세요. Q제곱 더하기 2PQ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Q제곱 더하기 2PQ, Q제곱 더하기 PQ가 될 거고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P분의 1이 되겠죠. 이번에는요. 요 Q만 바뀌는 거라고요. P로. 자, 그러면 자, 요게 P, 요게 Q라고 하면 자, 이게 5분의 3이 될 거고요. 이게 5분의 2가 되겠고요. 자, 이게 5분의 4가 되고요. 이게 5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고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검은색 몸 개체 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면 자, 검은색 몸, 회색 몸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1에서가 2에서의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2에서의 검은색 몸 개체수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x. 그러면 얘는 2x고요. 2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검은색 몸 개체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회색 몸 개체수 우리가 여기 지금 2x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2x니까 그러면 회색 몸 개체수는 12배네요. 그러면 여기 24x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개체수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1과 2에서 그럼 25x니까 요거는 23x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멘델 집단이 있잖아요. 1과 2 중에.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검은색 몸 개체의 비율이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25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다음에 25x분의 x 25분의 1 제곱수로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면. 그쵸? 2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의 제곱. 5분의 1. 요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쵸? 이게 열성이구나. 열성. 요게 우성이고요. 멘델 집단은 이거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멘델 집단은 2가 되고요. P값, Q값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멘델 집단 1과 2 중에서 집단 2예요. 지금 A 스타인 암컷. 자, 암컷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회색몸 수컷. 자, 회색몸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A스타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성이니까. 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거나 이런 식이겠죠. 수컷이요. 이렇게.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교배해 가지고요. 회색몸이 나올 확률을 물었어요. 그러면 난자에 이게 들어갈 확률이 있을 거예요. A. 자, 그러면 회색몸이 나오려면 얘네들이 회색몸 유전자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정자에 요게 들어갈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요. 자, 그럼 요 확률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곱하기. 자, A스타, 생세포 A스타 들어갈 확률. 자,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Q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P제곱 더하기 2PQ 분의 P제곱 더하기 PQ가 되니까 약분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자, 요게 올 수도 있잖아요. 난자에 A스타. 그러면 정자에는 뭐가 도 상관없습니다. 우성유전자 들어왔기 때문에 이 회색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확률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거 또는 요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자, Q 값이 얼마였습니까?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 자, 그럼 5분의 1을 집어넣으면요. 5분의 1 그러면 5분의 6이니까 6분의 5가 되겠네요. 네,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자, 요거 계산하시면 자, 12분의 11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요. 12분의 11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우열이 판단이 안 될 때는 이렇게 PQ 값을 구해 놓고요. 요 개체수의 요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서 멘델 집단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인데요. 자, 밀러의 실험과 관련된 문제를 묻고 있는데, 자, 이 혼합기체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환원성 기체입니다. 환원성 기체. 수소, 그 다음에 이제 탄소 공급원인 메테인, 질소 공급원에 해당하는 암모니아, 그 다음에 수증기.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유기물인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U자간에서는 간단한 유기물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니은도요. 그 다음 디귿. 자, 물질을 합성하려고 하면 여기에서는요 아주 큰 크기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전기 방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질 합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이에요. 디귿도요. 정답은 5번을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자, 20번 문제는 PCR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매년 지금 PCR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PCR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PCR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DNA 염기설 분석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염기설 분석과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문제 푸는 연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20번 문제에서 지금 이 PCR 문제는 프라이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프라이머를 지금 보니까 이 수소결합 총 개수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는 뉴클레오타이드 개수가 나와 있지 않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자, 요 프라이머에 GC가 몇 개가 들어있고 AT는 몇 개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개수를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 15개, 그러면, 자, GC가, 자, 뉴클레오타이드 5개 GC로 이루어져 있다면 3, 5, 15에서 15개 나오잖아요. 만약에 6개였다면, 자, 6개 염기쌍이라고 한다면,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6개 있으면 6개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 프라이머하고 주연 가닥과 염기쌍이 6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 6에 12, 그렇죠? 더하기 GC 염기쌍 수만큼 존재해야 되거든요. 수개합수가 15개 되려면. 그럼 GC가 이제 3개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AT 염기쌍은 3개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경우는 이제 5개 0개, 3개 3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뉴클레오타이드 개수가 7개였다면 27이 14. 그렇죠? 그러면 GC 하나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AT는 6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GC가 5개였다면 수소개수 15개 나오고요. 그 다음 GC가 3개, AT 3개. 이렇게 돼 있어도 15개 나오고요. 자, GC 1개, AT 6개, 그러면 15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소개의 수가. 그쵸? 자, 그러면 이 중에 뭐에 해당할 건지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7개, 8개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GC수를 바로 알아낼 수 있거든요. 자, 27에 14, 그러면 GC 염기쌍 수가 4쌍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GC가 4개가 있어야 돼요. 4개. 그러면은 AT는 3개가 있다는 거고요. 자, 28에 16, 자, 그러면 여기 4개, 그쵸? 16 더하기 4, 그래서 20개 수의 합수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AT 4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서열의 개수가 중복된 DNA 조각에 몇 개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인식 서열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CTG, CAG네요. 자, CTG, CAG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 서열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하나 더 있으니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CTG 쭉 가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또 CTG 이렇게 CG라고 하는, 자, 이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서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서열이 또 2개가 또 들어있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CAG, CTG입니다.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요. 자, 하나 더 있다고 했으니까 쭉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또. 이렇게. CAG.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그죠? 여기가 아니고 CAG, CTG 여기네요.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았고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 위치만 이제 결정하면 이 문제는 다 푼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관 1에서 프라이머 기역과 니은을 썼대요. 기역과 니은. 그리고 인식서열 2개씩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프라이머가 요 서열 바깥쪽에 어쨌든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GC가 5개, AT가 없을 수 있는가? 지금 보시면 이 A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A가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끊어간다거나 여기서부터 끊어간다 하더라도 AT에 해당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GC가 하나가 돼서도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끊어갔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뭐 GC가 다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다 GC가 있기 때문에 하나일 수 없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러면 3개씩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의 뉴클레오타이드 숫자는 6개짜리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자, 요 서열력 지금 5'부터 읽어보면, 그러니까 3' 말단 이 가닥에 붙는 프라이머로 따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주시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자, 요게 되겠고요. 기억, 니은 중에 어느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또 다른 프라이머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자, 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게 바로 지금 주씨가 세 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거면은 되잖아요. 그죠? 하나가 기억, 하나가 니은이라는 거죠. 이렇게 프라이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디귿과 리을도 우리가 한번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PST1 인식설 개수가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쪽 여기 안쪽으로 요 사이에서 요 사이 요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여기서부터 요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생성되는 프라이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 볼게요. 자, T부터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거기 보니까 GC가 4개가 있잖아요. 되잖아요. 예, 되고 이렇게 가버리면 5개가 돼버리니까 이쪽까지 가면 안 됩니다. 4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다 이거야. 요거 그렇죠? 요게 바로 자 7개로 된 프라이머 디귿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디귿이. 그럼 리을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4개, 4개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요게 3개, 3개였었는데 그쵸? 요게 프라이머 안에 C하고 A까지 하게 되면 GC 4개, AT 4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이제 리을이라는 게 딱 잡힌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문제를 다 푼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온도가 지금 변성을 시킬 때, 이 변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중나선을 푸는 거잖아요. 그때 온도가 95도까지 온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A에서가 온도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왜? 이중나선을 단일 가닥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말단 염기가 퓨린계열에 해당하는 게 프라이머 중에 몇 개냐라고 물었어요. 자, 볼게요. 5' A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T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거 요거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둘 다 A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퓨린계열 염기잖아요. 퓨린계열 염기 A로 시작하는 게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 다 정답이죠.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를 물었거든요. 그럼 X는 몇 개 됩니까? 6개, 6개. 그럼 Y는 몇 개냐 이거야. 자, 증폭된 DNA 조각의 염기쌍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었는데요. 이게 지금 40개 염기쌍이지 않습니까? 40개 염기쌍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까지 증폭이 됩니다. 자, 그러면 40개 염기쌍에서 몇 개 빼면 되냐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35개 염기쌍을 갖는 DNA가 증폭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6 더하기 35 그러면 얼마죠? 예, 바로 41이죠. 따라서 정답은요 5번 기억 니은 덱스를 다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20번까지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자, 이 생명과학2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요. 이 타임어택이죠. 타임어택.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텐데 올해 수능에서도 역시 한 2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이 도렌베니 문제, 그 다음에 PCR 문제, 그 다음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 9평을 반영한 이 파이널 모의고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서요 9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능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올해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